형 누나들, 이번 명절에 고향 가서 친구들 좀 만나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어때? 이 질문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들 연봉 올랐고 투잡으로 짭짤하고 차도 바꿨다고 합니다. 나만 빼고 세상 모든 인간이 돈을 갈퀴로 쓸어 담는 것 같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라인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월 400만원, 500만원은 무슨 사회초년생이 기본 장착하는 패시브 스킬처럼 보입니다. 20대 후반의 신축 아파트 자가, 외제차에 오마카세를 밥 먹듯이 다니는 이 화려한 일상, 과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평범한 평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건 역대급 집단 착시 현상이고, 이 가짜 평균에 함부로 올라타시면 형 누나들 통장 잔고가 그날부터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뒤로 갈수록 소름 돋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첫째,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진짜 소득을 재무제표 까듯 벗겨드릴 거고요. 둘째, 이 착시가 어떤 구조적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같이 추적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착시를 진짜 현실인 줄 알고 쫓아간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는 조금 무서운 목적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농담 아니고 이게 진짜 소름이에요. 자, 팩트에 뼈다부터 세우겠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기준으로 발표한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75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터넷에서 떠드는 월 400은 기본이라는 말과는 벌써 거리가 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중위소득이라는 거울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100명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딱 세웠을 때 50등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실제 월급 얼마일 것 같으세요? 고작 월 285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맞아? 싶었거든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세전 300만 원도 못 만진다는 얘기입니다. 형 누나들,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375만 원이 평균이고 285만 원이 중위. 그 둘 사이에 무려 90만 원의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갭이 왜 이렇게 크냐? 쉽게 말씀드리면 자산이 약 1200조 원인 일론 머스크가 우리 동네 작은 호프집에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기에 앉아있던 손님 20명의 1인당 평균 자산이 갑자기 약 57조 원으로 폭등합니다. 근데 아저씨 20명이 다 57조 원씩 가지고 있었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소수의 초고소득자가 평균이라는 숫자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것이지 우리 동네 아저씨 호주머니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그럼 대체 월 400만 원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데? 숫자 하나 딱 드릴게요. 20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세전 월 4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고작 27.5%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본이라고 떠드는 그 월 400이 현실에서는 상위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받는 돈이에요. 형 누나들, 더 놀라운 건요, 세전 월 500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이면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상위 20% 안에 드시는 엘리트 소득자십니다. 명절 친구 모임에서 그건 자랑이 아니라 팩트 자체가 증명서인 셈이죠. 근데 형 누나들 중에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이런 반론이 입끝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에이, 요즘 배달이나 대리 뛰면 투잡으로 월 500도 우습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맞아요. 유튜브에 넘쳐나는 배달 플랫폼 수익 인증샷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월 매출 500, 월 600 달성 뭐 이런 거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죠. 근데 형 누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까맣게 속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은 대부분 매출이지 순이익이 아닙니다. 이게 치킨집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사장님이 이번 달 매출이 3천이야 이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닭값, 기름값, 월세, 인건비 빼면 통장에 남는 건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산정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배달기사의 총 매출은 300만 원대 중반이 맞거든요. 하지만 오토바이 렌탈비, 기름값, 보험료까지 싹 빼면 어떻게 될까요? 피땀 흘려 받은 월 평균 실수령액이 160만 원 언저리로 곤두박질 칩니다. 오히려 편의점 알바 시급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기준으로 실시한 플랫폼 종사자 실태 조사가 증명하거든요. 배달, 대리운전을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 전체의 월 평균 수입은 딱 145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이 숫자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결국 투잡으로 누구나 월 4, 500을 번다는 건 하루 13시간씩 코를 쓸어 담은 상위 1% 생존자의 메가폰이지 전체의 현실은 아닌 거죠. 여기서 잠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본사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7,200만 원입니다. 월로 치면 600만 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비를 쫄딱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월 160만 원을 받고 그 오토바이에게 다음 콜은 저쪽이야 라고 알고리즘으로 지시하는 사람은 월 600만 원을 받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콜을 분배하는 사무실 안이 구조적 승자의 자리였던 거죠. 근데 형 누나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었어요. 이 160만 원조차 온전히 내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오토바이 배달 중 산재 신청된 건수가 무려 11,400건이에요. 전년 대비 18%나 뛴 겁니다. 이륜차 사고 치사율이 승용차의 2.5배거든요. 말 그대로 목숨을 담보로 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찔한 건 보험이에요.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이 고작 40%입니다. 보험료가 연 200만 원이 넘고 할증 붙으면 4,500만 원까지 치솟거든요. 그래서 많은 라이더들이 일반 가정용 보험만 달고 뛰는데 이 상태에서 사고 한번 나면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수천만 원이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에요. 1년 번 돈이 한 방에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형 누나들, 이제 진짜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통계와 현실이 이렇게 철저하게 따로 노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다들 잘 버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범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그 안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우리 뇌의 기준선을 실시간으로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평범한 김치찌개 사진을 절대 위로 띄워주지 않아요. 왜? 체류 시간이 짧으니까요. 대신 슈퍼카, 한강뷰 펜트하우스, 호텔 오마카세 같은 극단적인 상위 1%의 도파민 폭탄만 골라서 우리 눈앞에 배달합니다. 바로 여기에 생존자 편향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형 누나들,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명절에 모인 친구 10명 중에 나 요즘 힘들어, 월급이 250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입 다물고 있거나 살짝 포장해서 말하죠. 목소리가 큰 건 언제나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뇌는 그 큰 목소리만 기록합니다. 조용히 입 다문 7명의 현실은 자동 삭제가 돼버려요. 이걸 매일 쳐다보다 보면 뇌가 자동으로 그 미친 듯한 삶을 우리 동네의 기본 평균선으로 보정을 해버리거든요. 마치 매일 필터 걸린 사진만 보다 보면 원본 얼굴이 어색해지는 것처럼요. 물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SNS가 청년들에게 도전 의욕과 꿈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요. 실제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거나 동기부여를 받는 사례도 많죠. 하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비교의 독이 동기부여의 약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게 현실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착시의 끝판왕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파트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중산층의 삶이 있잖아요.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기아 소렌토 같은 번듯한 중형 SUV 한 대 굴리면서 아이들 학원 2-3개 보내는 삶,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시죠? 이 삶을 실제로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6년 1월 기준으로 무려 3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브랜드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5억 원은 각오해야 해요. 여기서 5억 원만 대출받아도 연 5% 이자 기준 월 약 208만 원이 순삭됩니다.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준 할부금의 보험료, 유류비, 세금까지 합치면 월 약 100만 원이 깨집니다. 여기에 자녀 2명의 사교육비, 2024년 통계청 기준 1인당 월 47만 4천 원이니까 2명이면 약 95만 원이죠. 이 세 가지만 합쳐도 벌써 4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형 누나들, 잠깐 여기서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지금 말한 세 가지 주거비, 차, 교육비만 합쳐서 400만 원인데 밥은요? 옷은요? 통신비, 보험료, 경조사비는요? 이런 거 다 합치면 600만 원도 모자랍니다. 정리하면 이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려면 가구 총소득이 어마어마해야 합니다. 실제 통계상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무려 1,080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도 실수령 850만 원 이상이 돼야 이 삶이 아슬아슬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산다 고 생각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실제로는 대한민국 상위 20% 소득이 있어야 겨우 굴러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평범이 아니라 엘리트의 삶이었던 겁니다.
근데 형 누나들 생각해보세요. 월 400만원 버는 평범한 직장인이 이 상위 20%의 허상을 평균이라 착각하고 따라하기 시작한다? 이건 100이랑 800cc 경차 엔진으로 포르쉐 속도를 내겠다고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는 짓과 똑같아요. 엔진은 결국 터지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통장, 카드 할부 돌려막기, 그리고 이자에 이자가 굴러가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짜 편견을 쫓아간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형 누나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비교 문화가 21세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들 있잖아요. 실제 살림은 쪼들리는데 체면 때문에 제사상만큼은 이웃집보다 으리으리하게 차려야 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요. 실록이나 고문서를 보면 양반들이 체면 유지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몰락한 기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500년 뒤인 지금 양반의 제사상이 인스타그램 피드로 바뀐 겁니다. 제사상은 동네 사람 10명만 봤는데 인스타는 10,000명이 봅니다. 비교의 무대만 동네에서 전 세계로 확장됐을 뿐 체면이라는 엔진은 500년째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미쳐 돌아가는 기준에 질의 겁을 먹고 기가 죽은 청년들이에요. 남들은 다 월 400인데 난 왜 이렇게 못 버나 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형 누나들, 방금 같은 숫자를 까봤잖아요. 월 400은 상위 27.5%의 이야기고 중위소득은 285만 원입니다. 남들 다 400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가짜였어요. 결국 이 월 400에 착각해서 탈출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통계의 거짓말을 직시하고 내 머릿속에 비교 스위치를 강제로 뽑아버리는 것 뿐입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내 일상의 비하인드 영상을 비교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게임입니다. 그 에너지를 조용히 내 자산을 쌓는데 돌리는 사람만이 이 마라톤의 진짜 승자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 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